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10월 19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해외 증시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 이유와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한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바이오팜의 이번 조정에 대한 지지대 분석과 함께요, 짧은 조정 이후 재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강보합인 0.09, 나스닥은 0.6%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속에요, 기업의 호실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다우지수는 지난주에도 0.9%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도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1% 내외까지 목전에 두는 그런 모습이죠. 돌파가 기대가 돼요. 유럽 증시를 보면은 프랑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0.4% 상승세, 독일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1.4%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영향이죠. 아시아 증시를 보면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1.3%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대만 증시는 TSMC의 호실적으로 2.5%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세를 보여서, 일본만이 한 1.5% 하락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주요 증시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가 0.1%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커진 2.3% 하락했죠. 이렇게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약세인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요, 1조 1천억 매도세를 보였어요. 특히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요, 이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에도 매도를 확대를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확 주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한 주 동안에 현대차에 1조 2천억 매도했고, 기아에도 1조 6천억 매도세를 보였네요. 좀 기간을 넓혀볼까요? 예, 지금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 매도가요, 8월 23일 이후에 12조 4천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요. 물론 그 물량 대부분들이 삼성전자로 집중됐습니다. 8월 23일 이후에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매도한 물량이 12조 5천억. 아까 코스피 시장 전체가 12조 4천억이라고 했죠? 그보다 더 매도 해당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도가 왜 이렇게 집중되고 있을까? 뭐 첫 번째는 실적 부진이 있죠.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이 엔비디아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3E, 이것이 테스트를 통과되고 양산이 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 2분기 7월달 실적 발표를 할 때 3분기에 고대역폭 메모리 3E 8단이 양산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에 대한 실망감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 전체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려, 자, 중간에 그래프 두 개가 있죠. 윗부분이 다우 종합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연일 상승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주 연속 상승세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이 국내 코스피 지수의 일봉 모습이 있죠. 지금 주요 해외 증시를 보면요, 지난 8월달 초순에 낙폭을 났던 부분을 만회 못한 증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8월달 것도 회복을 못 해줬죠. 그만큼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는 이 지금 과매도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반등은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 이수장증권TV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면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증시가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이격도 이 이동평균선들을 보십시오. 과하게 벌어졌죠. 맨 밑에 있는 것이 201선,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주가. 그렇죠? 과도하게 벌다. 그러면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축소하는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은, 왜냐면 사람 심리들이요, 이 미 증시가 빠지면 우리 증시 크게 빠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근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데 우리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는 얘기는 오히려 미국 증시 하락을 이용해서 국내 증시가 크게 빠질 걸 대비해서 물량을 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면이 봤을 때 미국 증시 하락할 때 아마 조정은 나올 거예요. 나올 때 국내 증시의 하방 결실이 나오면 그것이 첫 번째 상승 전환 신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 때문인데 하락이, 그것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상승 신호다. 이 두 가지. 그러면 하나의 발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 통과 소식과 함께 양산을 한다. 그렇죠? 그 소식이 첫 번째 될 거고요. 그리고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기사가 나오면 그젠가요? 어젠가요? 이 국세청장이 얘기했죠. 현실적으로 금투세가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에서도 야당에서도요, 아마 이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예 또는 폐지가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발단이 된다. 그러면 지수가 그동안에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으로 나올 때 어떤 종목이 먼저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낙폭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시장의 주도주로까지는 부각은 아니고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낙폭에 대한 자율 반등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시장이 연말까지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가 그런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이 중소형주들의 한풀이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 지금 올해 고점 돌파도 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도 빅 해갖고 큰 기업들만 빅테크주만 많이 갔는데 올해 들어서 이 중소형 지수도 움직인다. 그러면 국내 증시 이 중소형 한풀이 장세가 중소형 종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좀 손실 본 부분을 이 연말에 갖고 올수록, 그렇죠? 앞으로 한 두 달,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때 중소형장이 화려하게 나오면은 우리 올해 손실 보는 부분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금 새로운 회원제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을 앞두고 개별주들의 한풀이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정회원들은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데 그런 시황 부분 빼고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단중기 유망주를 하루에 하나 내지 두 종목을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등을 이 장전에 한 8시 50분에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제예요. 가입 금액은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는 88만원이에요. 우리 이제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는 정회원 가격이 지금 6개월에 300, 1년에 500이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낮춰드렸고, 또 연말에 중소형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승부를 한번 걸 수 있는 그런 승부주 VIP, 그렇죠? 우리 한번 관심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140-009-750-158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그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 스마트폰을 번호를 알려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월요일 오전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함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한번 종목들을 볼까요? 자, 먼저 SK바이오팜. 그 전에 우리 이제 하모니 포트폴리오를 봐야겠죠. 저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밸류업 그리고 실적 성장주 견조한 흐름이 나올 걸로 보는데요. 일단 IT 섹터,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뭐 가격대상으로는 저는 뭐 더 빠질 건 없지만은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좀 반등은 나올 국면이 됐고요. 우리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좋아지는 종목 턴어라운드 됐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종목,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자, 공기업 KT 올해 고점 돌파했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금 10,000원 전후에서 지지적 테스트인데, 저는 뭐 바닥은 찍었는 걸로 보이고 이제 상승 전환 타이밍인데, 충분히 이 같은 종목 HD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뭐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상승세 실적 성장을 발판으로 올라가지 않나. 그리고 이 금리 인하 네이버, 롯데관광,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SK바이오팜하고 롯데관광개발을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지금 단기 상승에 따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한 3일 정도 받았는데, 저는 짧은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기대돼요. 그 이유는, 자, 금리 인하로 지금 수혜주로 바이오주들이 부각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의 바이오 제약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치고 나갈 때에서 못 친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다 했는데, 그리고 조정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정이 나온 거고요. 자, 근데 다시 모습을 갖추고 올라오죠.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볼까요?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상 최고가 돌파에 조정받고 다시 올랐다가, 그렇죠? 지금 돌파가 기대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바이오 섹터가 일단은 살아있다.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SK바이오팜도 당연히 수혜가 주로 부각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SK바이오팜의 실적 성장이죠. 영업이익이 그냥 뭐 성장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퀀텀 점프에 엄청나게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SK바이오팜의 실적 성장을 이끄는 것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죠. 지금 미국 매출이 매년 50% 이상씩 크게 성장해서 올해도 한 4천억대 이상 될 걸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바이오팜의 전체적인 영업이익도 작년에 375억 정도 적자였는데 올해 800억대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는 1861억. 그럼 올해보다 100%가 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퀀텀 점프예요. 그리고 후년에 3,200억.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 예, 이 엑소코프리의 이제 저급증도 크게 확대되고 지금 미국 매출이 주로인데 뭐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뭐 아시아라든지 지금 계속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이번에 중국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죠. 내년에 아마 제품이 출시될 걸로 보는데 이 생산 시설까지 완비가 됐다 그래요. 중국에 이제 임상이 마무리되면은 내년쯤에 제품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되고 적응증도 확대되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좋아지고 또 여기에 신성장 동력이 신약 이 방사선 의약품도 그렇죠? 지금 개발 준비로 끝났다 그러죠. 그래서 성장 동력이 이 부각이 기대가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 성장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수급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번 SK바이오팜의 차트 모양을 볼까요? 지금 3일째 조정이죠. 뜨긴 많이 떴어요. 지금 지난번 8월달 종합지수 크게 하락할 때 72,600원에서 오늘 13만원까지 갔으니까요. 뜨긴 떴는데 자 최근 3일 조정을 봤는데 3일 동안에 개인이 23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이 13만 주 매수, 기관이 10만 주를 매수하고 있어요. 조정을 받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꼭지에서 특히 거래량도 크게 터진 상황에서 이것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에서 많이 샀던 것을 매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팔고 도망가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3일 조정에도 수급이 오히려 개인이 매도 나오고 또 지난 요번 상승 전에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월 말일날 조금 9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의 누적을 봐도 이때 주가가 8월 말일이 11만 5천 원이에요. 누적으로 봐도 개인이 39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52만 주 매수, 기관이 13만 주 매도. 수급이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3일 조정받는 국면이 지난 8월 19일 그러니까 8월 19일 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때도 한 3, 4일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요 모습이 될 좀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러면은 이때 조정폭을 보면은 11만 원에서 그러니까 장중 고점이에요. 11만 원에서 한 3, 4일 하락해서 장중 저점이 10만 1,000원. 그러면 뭐 한 10% 가까이 하락했죠. 그러면 요번에 고점이 13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10% 정도 그러면 13,000원을 빼면은 11만 7,000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만 7,000원에서 12만 원 1,000원 사이에서 강력 지지 또 이 정고점 부근이고 그렇죠? 이 11만 7,000원이면은 지난 8월 달의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조정폭 10%면은 11만 7,000원. 요 정도 선에서 11만 7,000원과 12만 원 사이에서 좀 강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재상승이 우리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요. 우리 현대투자연구소 정회원들은 SK바이오팜 요번에 그렇죠? 예, 거래량 크게 터졌기 때문에 한 30% 정도 이날이죠. 예, 이날 장중에 13만 원 갈 때 10월 16일 날 한 30% 정도 비중을 축소하라고 문자를 제공을 해 드렸다는 것을 안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뭐 여행 전문 업체, 특히 이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등가는 카지노 쪽 이쪽이 실적 성장하고 리파이낸싱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는데, 그런데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자, 최근에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꽂는 것이, 지금 요 중간에 보면은 날짜, 시간 있고 제목이 있죠. 기사예요. 이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기사라든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10월 15일 날 롯데 관광 개발 나홀로 서프라이즈, 그리고 나홀로 호실적, GKL 파라다이스 급락할 때 롯데 관광 개발 주가 쑥, 한국경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롯데 관광 개발 나홀로 상승, 한국경제죠. 그리고 커지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카지노 원자재주 수혜 입을까, FN뉴스. 그리고 서프라이즈 행진, 돈 벌만 남은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나 리포트가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그죠?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롯데 관광개발. 그죠? 최근에 조정이 받는, 여기서 잠깐, 아까 바이오 하면서요. 지금 좀 순환매 나오는 게, 지금 SK 바이오팜이 좀 조정받은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같이 강조해 드렸던 ST팜 조정 모습을 상당히 잘 받은 모습이에요. 그죠? ST팜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T팜도 그렇고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SK 바이오팜 짧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롯데 관광개발 좀 조정이 길어지겠어. 우리가 기준가 97,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지난 금요일 날 9,690원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급은 상당히 양호해요. 그죠? 수급을 보면은 10월달 이후, 그러니까 이때가 1180원인데 누적적으로 개인이 14만 주 매도고, 외국인들이 뭐 1000주니까는 뭐 그냥 쌤쌤 치고, 기간이 18만 주 매수고, 올해 고점인 6월 3일 1900원 찍었을 때 이 누적을 보면은 개인이 48만 주 매도예요. 물론 이제 외국인도 34만 주 매도지만 그 물량 기간이 78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도 그렇고, 저는 상승 모멘텀, 실적 성장, 지금 3분기 시장 전체적으로 추정치가 한 178억인데 대신증권은 한 204억 정도 보고 있죠. 하나증권이 192억. 작년 이 3분기가 영업이익이 3억이에요. 그러면 기사 실적 나오면 기사 많이 나올 겁니다. 뭐 3억이 뭐 180억만 잡아도요 60배가 올라간 거죠. 60배. 그러면 6000%라 그러죠. 6000%. 그러면 그 기사가 분명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리파이낸싱,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작년에 8천억 대출을 받았다 그래요. 그것도 한 10% 금리로. 그래서 분기별로 400억. 그죠? 상당히 크게 금융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그런 말씀드려서 그것이 리파이낸싱에서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이 자산 재평가로 재무 구조가 부채 비율이 크게 낮아졌죠. 이러한 부분, 또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2분기도 흑자 났어요. 지금 3개 분기 연속 흑자가 3분기 나오는데 더 성장이 크게 나오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6년 만에 롯데 관광개발 6년 만에 흑자 전환 한 430억, 내년에는 788억. 실적 성장, 금리
이나 수혜. 그렇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처음에 롯데관광 개발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부터 말씀드리던 것이 같은 섹터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여행주들이 바다권에서 올라오지 못하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에 좀 하락하지 않은데 저는 일단 2차 목표가는 15,000원 유지하고 1차는 계속적으로 11,500원까지는 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가 9,700원을 이탈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는 한 20-30% 정도 축소해달라 그랬죠. 만약에 축소를 하신 분들은 나머지 물량 70-80%는 끌고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적이라든지 금리나 수혜주로 부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항을 보면서 좀 타이밍 앞으로 또 시장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중성 개별주들이 연말 앞두고 화려한 한풀이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도 매수가 쏠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재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70-80%는 들고 계시고 나머지 재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상당히 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나머지 물량은 보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대투자의 새로운 해운제 승부주 VIP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요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입금자 명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